그래서 제일 나도 궁금한 게 어떻게 내가 산 사진 이야기와 음악을 연결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나도 궁금하고 그게 과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줄까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또 무언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정신이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글쎄요, 그게 참 나도 궁금해요.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진을 하는 자세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내는 거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한테 어떻게 전해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해지면 참 좋겠는데 나도 궁금하고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안온하고 안정되고 뭐 그런 소리. 그리고 무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 같은 걸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카메라를 가지게 되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던 외삼촌이 월남을 갔다 오면서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나하고 한 방을 쓰니까 내 카메라가 준비 없이 막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길을 가는데 지금 중부경찰서 옆 소방서 바로 앞에 월산예술학원 사진과라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바로 등록을 했죠. 그때부터 사진에 빨려 들어가서 촬영해서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신비하고 해서 친구들한테 엽서를 보낼 때도 그때 인화했는 인화지 뒷면에다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대신 그때 글을 하나 생각이 나는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안온하게 암실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약품 속에서 내가 촬영한 이미지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카메라를 가졌을 때 1967년이죠. 그때는 뭐 여행을 다니면서 관심 있고 괜찮은 부분만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8년 사진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서서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죠. 뭐가 아름다운가? 내 마음을 끄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찍게 되었는데 무언가 특별하게 이슈를 가지고 찍은 기억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니면서 내 마음을 끌어들이는, 내 마음을 끄는 것을 찍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전부 내가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사진을 어떤 깊이 있게 할 때는 어떤 새로운 대상을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대상을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 대상에 대한 인문학적 공부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것을 찍으면서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도 뭐 부모한테 용돈을 타서는 입장이었는데 그 용돈을 타서 내가 한 달 동안 찍을 필름을 사고 나면 시내 버스비를 겨우 쓸 수 있을 아슬한 정도까지 필름을 샀어요. 그러니까 멀리는 갈 수가 없죠.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녔고 주변을 다녔고 그 주변이니까 전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집이 그때 서문시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대신동 115번지. 그러니까 그 시장을 오밀가면 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매력 덩어리의 공간이잖아요. 수없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수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할까? 그렇게 내 힘들어 아껴서 산 필름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끄는 것 무엇일까? 그것들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멀리 갈 수가 없죠. 내가 1979년부터 대학 강의를 했어요. 첫 강의가 이제 대구공전인데 그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꾸 이제 내 주변에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학생들하고 촬영을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가니까 좀 멀리 장거리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강원도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고 남해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다니니까 좀 더 많은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넓은 세계를 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대구에서 작업하던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전시의 제목이 길 위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었던 혼자 작업했던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점차 나아갔다고 보면 돼요. 국력의 산하라는 그 전시가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렸어요. 그걸 보고 나는 왜 저기를 못 갈까? 언젠가는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길이 열렸을 때 첫 작업이 백두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 작업을 첫 작업을 하게 된 개념은 그런 어떤 그 성각 사진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작업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어떠한 상황에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진은 빛과의 싸움입니다. 그 빛은 계절과 시간과 기상 조건에 따라서 또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주제와 배경과의 관계는 내가 주제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와 배경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촬영 포인트, 내가 촬영할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찍을까 하는 생각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뇌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생각도 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몸이 대상을 보는 순간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대로 내 몸이 피사체와 배경과 내 카메라가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흔히들 아니 깔때의 불의 순간 같은 세계적인 사진과는 그것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어요. 피사체와 빛과 나의 감정이 일치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백두산에서 한 서너 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고 봐요. 처음 백두산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딱 보니까 온 하늘이 은하수가 쫙 깔린 거예요.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바로 저는 기상을 시켰죠. 바로 천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내 차로 천지로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문제가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니까 서서히 해가 안개가 걷히면서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경까지 거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한 80년 가까이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투엔이 그
617 파노라마 카메라로부터 시작해서 35mm까지 그때 찍은 내 사진이 백두산 10년 동안 찍으면서 베스트 40장을 거르는 20장이 가속에 있어요. 바람 한 점 없고 구름은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천지가 맑으면서 반응이 되어 있는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대협곡 부근을 갔을 때인데 아주 재밌는 그 바위에 한 송이 나무에 고개만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로 사진을 찍었죠. 한두 장 찍고 나니까 흡이 싹 사라져요. 없어요. 불과 한 5분 그 사이에서 없어졌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와호봉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와호봉은 이제 백두산을 남파, 그러니까 바로 북한접에서 찍는 거거든요. 올랐는데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러도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해서 산에 봉우리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출발해야 돼.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제 어떻게 해서 덤프 트럭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덤프 트럭이 아니면 빠지는 진흙창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삼각대를 배치하고 차 위에 포인트를 잡았는데 계속 흐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1시간인가 2시간 지났는데 살짝 햇빛이 비추더라고, 천지를. 그때 샷터를 몇 번 눌렀죠. 찍고 다른 카메라를 바꿔 찍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하늘은 원위치로 깜깜해졌어요.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어떤 순간이 그 어떤 자연에서 만나는 결정적 순간이었고요. 강명호 박사님, 제로그래피의 창시자죠.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제록스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자기 얼굴을 제록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그래피라는 말을 창시했고 계속 자기 손과 발, 자기 몸, 배꼽 이런 걸 제록스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나중에 꿈을 물어보면 엑스레이 찍은 것과 자기 엑스레이 찍으니까 자기 얼굴을 다시 연결시켜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없이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새롭게 자신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 참 저한테 도움이 됐고, 또 김은영 선생님이라고 대구에서 이제 칼라 사진, 풍경 사진을 대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만년에 그분 옆에 제가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의 대학원을 가서 성낙임 교수님과 윤경심 교수님 두 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세계적인 사진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나 에드워드 스타이게, 살바도르 같은 분들의 어떤 사진집을 보면서, 직접 본 건 아니죠.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정신을 가질 수가 있구나. 감동적이었어요. 살바도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제네시스 하는 게 천지 창조라는 개념으로 받은 사진집은 못 보고 파일만 몇 장 봤는데 세계의 오지 중에 오지를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런 사진들을 보고 이런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일이 안 많겠나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제 벌써 나이가 다 80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건강이 허락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재창조시키는 것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대상을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게 오지 않는다. 새로 다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말 좀 멋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찍어야지.
보면 절대 그때 내가 갈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생기지는 않아요. 볼 때마다 다른 거거든요. 볼 때 그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실패를 하면 다시 재시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처음 재시도를 해서 다른 어떤 결과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은 보여줄 수가 없죠. 빛과 내 감정과 피사체가 일치되는 그러한 순간이 정말로 순간순간이죠. 물론 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고 게을렀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때 건강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없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진 찍고 남기는 건 내 삶의 흔적이죠. 강희원이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남기는 거죠. 근데 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 내 작업들을 잘 정리해서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남겨놓으면 이게 우리 가족의 재산이 되고 우리 국가의 재산이 되고 인류의 재산이 되는데 내가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쓰레기가 되고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진사를 집필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진한다고 가족들이 힘들었던 집안에 가면 필름 전부 없어요. 사진 몸소리 난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 집에는 원고가 다 남아있어요. 그에 더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현재 사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가치는 이게 바로 역사거든요. 내가 젊을 때 무엇을 보고 느꼈던 그것이 그때는 내 혼자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건 우리나라 특히 대구의 역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정리가 남겨놔야죠. 그럼 그건 내가 살았던 흔적이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작업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리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백두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백두산 사진집을 몇 번 냈는데 그 사진집을 떠나서 백두산이 어떤 진면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꿈은 딸애하고 한번 산티아고 가자고 했는데 무릎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산티아고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제주도 등록길이라도 딸하고 한번 걸으면서 뭔가 하나 남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딸애한테 산티아고 가는 걸 제주도 등록길로 한번 바꿔보자고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가. 실제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내 노상 이야기하지만 사진은 우리가 사람이 뭘 알아야 보여요. 내가 아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은 내가 보이는 것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찍든 산티아고를 가든 만약 준비하게 되면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할까가 상당히 관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딸애하고 평생에 이제 그 추억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